최근 한 화폐에 들어간 인물어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을 그린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하여 표준영정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낸 일입니다. 1983년부터 사용해왔던 100원짜리 속 이순신 장군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동양화가 월전 장우성 화백이 그렸습니다. 장화백은 1953년 충무공 기념사업회의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하고 1975년에는 문화공보부 의뢰로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습니다. 이후 후손들이 지금까지 밀린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2021년 10월 한국은행 측에 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1월 13일 선고한 1심에서 패소하며 법원은 1975년 이순신 화폐 영정을 만들 때 장화백과 제작물 공급 계약을 맺고 적정 금액인 150만 원을 지급했다 라는 한국은행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역사를 대하는 시민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성웅 이순신. 1545년 4월 28일 한성 건천동에서 이정과 초계 변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대부분을 건천동에서 보내고 외가인 아산에서 소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증조부 이건은 정원, 이조좌랑, 통덕랑, 수사원부 장령, 세자시 강원보덕 등을 지내고 통은대부로 승진, 장학원정 한학교수를 지내고 춘추 관편 수관으로 성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고 순천도호부사, 행호군을 거쳐 최종 병조참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이백록은 중종 때 평시 서봉사를 지냈고 조광조와 가깝게 지내던 중 1519년 조광조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화를 입고 이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정은 관직에 나가지 않아 이순신의 집은 넉넉하지 못했으나 뒤늦게 무관이 된 아버지 이정은 응소로 관직에 올라 1573년 병절교위를 거쳐 1576년 종 오품 창신교위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은 사대부가의 전통인 충효와 문학에 있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시제에도 특출나고 정의와 용감함을 겸비하며 인자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순신이 명장으로 나라에 큰 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유년 시절에 어머니 변씨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변씨는 현모로서 아들들을 끔찍히 사랑하면서도 가정교육에는 엄격했다고 합니다. 1565년 이순신은 방씨와 혼인하고 보성군수를 지낸 장인 방진의 후원으로 병학을 배우면서 묵과를 준비했습니다. 28세가 되던 해에 무인선발 시험의 일종인 훈련원 별과에 응시했지만 안타깝게도 시험장에서 달리던 말이 거꾸러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서 왼발을 다치고 실격하였다고 합니다. 4년 뒤인 1576년 그의 나이 32살에 식년시 묵과의 병과 제4인으로 급제하여 건지훈련원 봉사로 처음 관직에 나섰습니다. 급제 후 1576년 12월에 동구비보 권관을 거쳐 1579년에는 10개월간 해미에서 훈련원 봉사로 근무했습니다. 그 뒤 36세가 되던 1580년 7월에 전라도 발포의 수군만호로 전군되었습니다. 발포 수군만호 재직 중 성박은 군관을 시켜 검은고를 만들기 위해 관사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오게 했지만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나라의 재산인 나무를 벨 수 없다 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성박은 후임에게 이순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을 남기고 후임 전라자수사 이용은 이순신을 밉게 보았다고 합니다. 이용은 그의 군무 성적을 최하로 매겼는데 전라도 도사로 재직 중이던 조헌은 고가 내용을 보자 부당한 처사라 항의하며 수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순신의 인물됨을 알아본 이용은 생각을 바꾸어 함경남도 남병사로 전근한 뒤 1583년 이순신을 자신의 군관으로 추천하게 됐고 권원보 권관으로 청거하였습니다. 그 후 북방 국경지대인 함경도로 가서 여진족 방어를 맡았으며 1586년에 사복시 주부가 됐고 이어 조산 만호 겸 녹도 둔전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를 유심하게 지켜본 병조판서 김기영은 1579년 자신의 서녀를 그에게 첩으로 주려 하였으나 어찌 권세가의 집에 드나드느냐며
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1587년 조산보 만호 겸 녹도 둔전사의 이순신에게 녹둔도의 둔전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해 9월 1일 이순신이 경흥부사 이경록과 함께 군대를 인솔하여 녹둔도로 가서 추수를 하는 사이에 추도에 살고 있던 여진족이 사전에 활과 병기류를 숨겨놓고 있다가 기습 침입하여 녹둔도 전투가 벌어집니다. 녹둔도 전투에서 조선군 11명이 죽고 160여 명이 잡혀가고 15필의 말이 약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도망치는 와중에 이순신은 이경록과 남아서 싸웠고 그 결과 승리하였으며 조선인 백성 6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의 무예는 대단했는데 고작 수십 명의 병사들로 1000기의 여진족 기병을 상대로 방어에 성공했으며 반격하여 무찔렀습니다. 당시 조산만호 이순신은 북방 여진족의 약탈 및 침략을 예상하고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북병사 이일에게 추가 병력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 패전으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된 북병사 이일은 이순신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해 전투의 결과를 녹둔도 함몰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처음부터 군사 10명이 피살되고 106명이 포로로 되었으며 말 15필을 빼앗기는 등의 피해가 많았다 보고하여 이순신이 문책을 받고 그해 10월 해임 결국 투옥되었습니다. 북병사 이일은 이경록과 이순신을 투옥시킨 뒤 1587년 10월 10일 조코가 녹둔도의 목책을 포위했을 때 군기를 그르쳤다고 장계를 올려 이를 보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경록과 이순신을 군율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이경록과 이순신을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경록 등을 변호한 이는 이역기 등 소수였습니다. 10월 16일 선조는 한 번의 실수로 사형은 과하다며 북병사에게 장형을 집행하게 한 다음 백의종군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조정에서는 백의종군하게 하여 입궁자속할 기회를 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백의종군이란 가장 낮은 병졸의 직분으로 전장에 나감을 뜻합니다. 선조는 이 일이 이순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으나 선조가 당대 조선의 맹장인 신립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이 일은 정치적으로 신립과 같은 파벌이었으므로 선조는 신립을 분노하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경록과 이순신을 처벌은 하되 참수형이 아닌 백의종군으로 일단락시키게 됩니다. 선조가 이 일의 모함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조치였으며 만약 이 일의 모함을 선조가 몰랐다면 이경록과 이순신을 이 일의 건의대로 참수형에 처했을 것입니다. 명백히 이순신은 싸워 이긴 것이며 모든 잘못이 이 일의 혼자에게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녹둔도의 이 일은 용인 이씨 가문에서 계속 왜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이순신은 북병사 휘하에 종군하며 1588년에 2차 녹둔도 정벌에서 여진족 장수 우울기내를 자분공으로 사면을 받아 복직되었습니다. 그 후 전라도 감사 이광에 의해 군관으로 발탁되어 전라도 조방장, 선정관 등이 되었습니다. 1589년 1월에 비변사가 무신들을 다시 불차 채용하게 되자 이산해와 정원신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1590년 8월 조정에서는 그를 종 3품의 직책인 고사리진과 만포진의 첨사로 거듭 삼으려 했으나 지나치게 진급이 빠르다는 이유로 논핵되어 개정되었습니다. 1591년 2월에 선조는 이천 이역기 양흥지 이순신을 남쪽 요해지에 임명하여 공을 세우게 하라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선조는 신하들의 반발과 논핵을 피하기 위해 벼슬의 각 단계마다 임명하여 제수하고 승진시키는 방법을 써서 1591년 2월 이순신을 종 6품 정읍현감에서 종 4품 진도운수로 승진시켰고 그가 부임지에 부임하기도 전에 종 3품 가리포 첨절 제사로 전임시켰습니다. 이어 선조는 이순신이 가리포에 부임하기도 전에 다시 정 3품 전라자수사에 전임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선조는 이순신과 같이 백의종군을 하였던 이경록도 전라도의 요지인 나주목사에 제수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이순신을 수사로 삼으려는 심지를 굳혔습니다. 그는 이경록의 발탁은 천천히 생각하여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이순신의 수사 발탁은 개정할 수 없다고 하며 밀어붙였습니다. 1591년 이순신은 47세에
정삼품 당상관인 절충장군 전라자도 수군절도사에 발탁되어 임명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부재학, 김성일 등 많은 신하가 그의 경험이 모자라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와 같은 선조의 결정을 반대하였으나 선조는 이순신을 신임하였습니다. 한편 이순신은 부임지에 부임하자마자 전쟁에 대비하고자 휘하에 있는 각 부대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군기와 군량미를 확충하고 거북선을 개발 및 건조하는 등 군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2년에 이순신은 일본은 서민이 일본의 수군이 강할 것이라고 예상해 수군을 육지로 올려보내 수비를 강화하라는 조정의 명에 대하여 이순신은 수륙의 전투와 수비 중 어느 하나도 없애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이순신의 감독 아래에 있던 전라좌수영은 29척 정도의 판옥선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1592년 음력 4월 13일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끌던 일본군 함대 700척이 오후 5시경 부산포를 침략하여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습니다. 당시 선봉군의 병력은 약 16만 명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전라자수영의 일본군의 침략이 알려진 때는 원균의 파발이 도착한 음력 4월 16일 밤 10시였습니다. 이순신은 그 즉시 조정에 장계를 올리고 아울러 경상, 전라, 충청도에도 외 침략을 알리는 파발을 보냈습니다. 그 뒤 이순신은 휘하의 병력 700여 명을 비상소집하여 방비를 갖추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이순신은 도주를 시도한 군졸 황옥현을 참수했습니다. 전열을 정비하던 전라자수영 소속 함대는 음력 4월 29일까지 수영 앞바다에 총집결하도록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함대는 이미 전라자도 앞바다에 도달하고 있었고 다음날 음력 4월 30일에 이순신은 전라도 수군이 도착하면 전투를 벌이겠다는 장계를 조정에 올렸습니다.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 파죽지세로 북진해오자 조정은 보름 만에 한성을 버리고 개성으로 피난했으며 이어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대각했습니다. 선조는 1593년 9월 21일에 한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몇 번을 주저하다가 1593년 10월 1일에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옥포해전은 이순신의 첫 승전을 알리게 된 해전입니다. 음력 5월 7일 정오 옥포항에서 정박하여 옥포에 침략했던 일본군을 공격하여 모두 26척을 침몰시켰으며 잡혀있던 포로들을 구해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웅천현의 합포 앞바다에서 대선 4척, 소선 1척을 만나 이 또한 격파했습니다. 전투는 음력 5월 8일에도 계속됐으며 적진포에서 일본군이 보유한 군선 13척을 침몰시켰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육지로 도망간 적들을 쫓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조선 조정은 이미 한양에서 파천하여 평안도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음력 5월 18일에는 도원수 김명원이 임진강 방어에 실패하여 일본군이 황해도까지 진격하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전라 우수영군의 합류가 늦어지자 음력 5월 29일에 이순신은 뱃머리를 돌려 노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원균의 경상 우수영군을 만났습니다. 이날 사천 선창에 있던 일본군을 공격하여 총 적선 13척을 쳐부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천해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왼쪽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이 해전은 두 번째 출동하여 벌어진 첫 번째 전투였고 또한 거북선이 출전한 첫 번째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함대는 음력 6월 2일에도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는데 일본군이 보유하던 화포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한 지자총통 등의 화력이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계속하여 적을 추격하여 궤도로 협공했으며 음력 6월 4일에는 전라오수사와 합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음력 6월 5일 적함대를 만나 큰 배 1척과 중간 크기의 배 10척, 작은 크기의 배 100척을 공격했습니다. 음력 6월 8일까지 수색과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로 1592년 음력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휘하에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해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육전에 사용되던 포위 선멸전술 형태인 하객진을 처음으로 펼쳤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이옥기의 함대와 함께 음력 7월 6일에 출발하여 당일 노량에 이르렀고 이곳에서 경상우수사 원균과 합류합니다. 이때 적선이 출발하였다는 첩보를 얻어 음력 7월 8일
큰 배 36척, 중배 24척, 작은 배 13척을 만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군 연합함대는 거짓으로 후퇴하는 척하여 적들을 큰 바다로 끌어낸 다음 모든 군선들이 일제히 하객진 진영을 갖춰 지자총통, 현자총통, 승자총통을 발포하여 적함선을 괴멸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포격으로 적함을 깨뜨린 뒤 적함의 갑판에서 백병전을 벌여 일본군을 격퇴했고 여러 명의 포로들을 구해냅니다. 이날 일본군은 큰 배 1척, 중간 배 7척, 작은 배 6척만이 후방에 있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음력 7월 9일 앙골포의 적선 40여 척이 정박해 있다는 보고를 받아 음력 7월 10일 하객진을 펼친 채 진격하여 외선 59척을 침몰시킵니다. 한편 음력 7월 말에 이르러서야 육전에서도 홍위 장군 곽재우가 승리하였으며 홍계남이 안성에서 승리합니다. 음력 8월 말 이순신의 함대는 전열을 정비하고 부산 해전을 위해 출정합니다. 당포에서 경상수사와 합류하였으며 29일 적들의 동태에 대한 보고를 입수하여 그날부터 전투가 시작됩니다. 음력 9월 1일 아침 화중구미에서 일본군의 큰 배 5척, 다대포 앞바다에서 큰 배 8척, 서평포 앞바다에서 큰 배 9척, 저령도에서 큰 배 2척을 만나 쳐부숩니다. 부산 앞바다에 이르러 적의 소굴에 있는 400여 척의 배 중 적선 100여 척을 쳐부쉈으며 2일까지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배들을 모두 부수면 상륙한 일본군이 몰려 도망갈 방법이 없어지므로 후일 수륙에서 함께 공격하기 위해 함대를 물렸습니다. 이렇듯 4차례의 큰 싸움을 통해 일본군은 수로를 통하여 서해에 대한 해상권을 장악하여 보급로로 사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곡창인 전라도의 침략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의 진격은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이순신 함대는 1593년 음력 2월 10일 웅천현 웅포로 진격하여 웅포해전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의 조선수군을 외선 깊숙이 유인하여 격파하려는 유인책을 씁니다. 조선수군은 이에 유의하여 화포 등을 이용한 공격을 하였으나 싸움은 지루한 공관전으로 전개됩니다. 이후 일본군은 각지에 외성을 쌓아 방비를 하며 외성을 전략적으로 거점으로 삼아 조선수군의 부산성 방면으로의 진출을 막음으로써 보급선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웅천에서의 일본군을 소탕하기 위한 전투는 음력 3월까지 계속됩니다. 이때 전라도의 수군은 정병 상하번 외에 보인까지 총동원 4만여 명을 웅포해전과 전라도 해안선 방어에 투입하였습니다. 음력 6월 이순신은 한산도로 진을 옮겨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음력 7월부터는 거제도와 진해, 가덕도 등지에서 일본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조선 3도 수군은 견내량의 방어선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일본군은 거제도의 영등포와 제포 사이를 방어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음력 8월 1일 조선 조정은 이순신을 3도 수군 통제사에 제수하고 본직은 그대로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백성을 모아 소금을 굽고 곡식을 비축하여 든든한 진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김성일 등은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성은 함락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진주를 지켜 전라도 호남 지방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후 이 지역을 통해 조선의 군수 물자와 전쟁 수행 능력이 보장되었습니다. 초기 전세가 교착화하고 강화 회담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대치 상태가 자꾸 길어집니다. 교착화한 전세에서 초기의 승전보 이후 별다른 승리가 없자 선조를 비롯한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전략을 불신하기 시작했으며 이순신에게 왜군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강요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은 남이안 일대에 총집결하여 외성을 쌓는 등 수비를 강화하였으며 강화회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명나라는 전면적 대결보다는 강화회담에 기대하고 있었으며 조선은 자체의 군사력으로 일본군과 육전에서 대등한 전투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요청과는 달리 이순신은 일본군의 유인 작전에 걸려들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견내량 전선을 유지하고 공격에 신중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결국 정유년인 1597년 음력 2월 25일에
1597년 음력 2월 25일에 통제사직에서 해임되어 원균에게 직책을 인계하고 한송으로 압송되어 음력 3월 4일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우의정 정탁의 상소로 음력 4월 1일에 사형을 모면하였으며 이순신은 도원수 권율 밑에서 백의종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당시 권율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순신은 권율의 본진을 찾아가는 길에 가족을 만나려고 아산 본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순신이 한산도에 있는 동안 그의 가족은 순천 고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석방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먼 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음력 4월 11일에 배 위에서 별세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모친의 임종을 볼 수 없었고 임종 소식은 4월 13일에서야 종순화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잃은 이순신은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졌습니다. 1597년 음력 7월 16일에 삼도 수군 통제사에 오른 원균이 이끄는 조선함대가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춘원포로 후퇴, 수군들은 상륙하여 도주하고 판옥선 대부분이 불타거나 왜군에게 노획당해 오사카로 끌려갑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조선조정에서는 경림군 김명원, 병조판서 이양복의 건의로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다시 조선수군을 모아 정비했을 때 함선은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 병력으로 적을 대항기 어렵다 하여 수군을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순신은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며 내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의 수군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는 비장한 결의를 표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음력 8월 29일에 진도 벽파진으로 진을 옮깁니다. 1597년 음력 9월 16일 일본군 수백 척의 이동 정보를 접한 이순신은 명량해협에서 대적하기 위해 13척의 전선을 이끌고 출전합니다. 명량해협은 울돌목이라고도 불리었는데 폭이 294m밖에 되지 못하여 바다 표층의 유속은 6.5m/s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밀물과 썸을 때는 급류로 변하는 곳입니다. 이순신은 울돌목의 조류가 싸움의 불리함을 깨닫고 새로 합류한 한 척을 추가한 13척의 전선으로 우수영 앞바다인 임하도로 진을 옮겨 일본 함대를 그곳으로 유인해 최소 130척 이상의 전선을 격파했습니다. 난중일기와 선조실록에는 약 30여 척을 격침했다고 기록하였으나 이것은 통제사 이순신이 이끄는 공격부대의 전과일 뿐 임하도의 좁은 목을 막고 있던 수비부대의 전과나 피해사항은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난준 장록과 선묘 중흥지를 통해 조선수군은 중후반부터 화전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제사가 적의 선봉대 중 30여 척을 격파하였지만 해남, 명량대첩비에는 500척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실제 격파된 외선은 30여 척보다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이를 명량해전이라고 하며 이 해전의 승리로 조선수군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정유재란의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일본은 공궁에 빠져 명나라 장군에게 뇌물을 보내어 화의를 꾀했으나 이순신은 이를 반대하고 이듬해 1598년 음력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하고 사망 직전 철군하라는 유언을 남기며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1598년 음력 11월 18일 조선수군 70여 척, 명나라 수군 400척이 노량으로 진군했습니다. 군사는 1만 6천 명입니다. 이순신은 명나라 부총병 진린과 함께 1598년 음력 11월 19일 새벽부터 노량해협에 모여있는 일본군을 공격하였고 일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던 왜군 선단 500여 척 가운데 200여 척을 격파, 150여 척을 파손시킵니다. 전투는 정오까지 이어졌고 관음포로 달아나는 왜군을 추적하던 이순신은 날아온 탄환에 맞아 전사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삼가하라 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운명을 지켜보던 아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통곡하려 하였으나 이문욱이 곁에서 곡을 그치게 하고 옷으로 시신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한 다음 북을 치며 앞으로 나아가 싸울 것을 재촉했습니다. 군사들은 통제사가 죽은 사실을 미처 모른 채 기운을 내어 분전하여 물러나는 왜군을 대파하였으며 모두들 죽은 이순신이 산 왜군을 물리쳤다 라며 외쳤습니다.
부음이 전파되자 모든 백성들은 애통해하였습니다. 향년 54세였습니다. 나간 군수 방덕룡, 가리포 첨사 이영남과 명의장수 등자룡도 함께 정사했습니다.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도 이순신을 평하여 유경천이 지지제 보천욕일지공이라 하여 높이 평가하였고 이순신의 부음을 접하자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노량해전을 끝으로 7년의 임진왜란은 끝나게 됩니다.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선조는 관원을 보내 조상하고 우의정에 추증하였습니다. 1604년 선무공신 1등에 녹훈되고 덕풍부원군에 추봉되었으며 좌의정의 추증 1793년 다시 영의정이 더해집니다. 묘는 충청남도 아산시 은복면 어라산에 있으며 왕이 친히 지은 비문과 충신문이 건립되었습니다. 충무의 충렬사, 여수의 충민사, 아산의 현충사 등에 제항하였는데 이 중에 현충사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현충사는 조선 숙종년간에 이 고장의 유생들이 이순신의 사당을 세울 것을 상소하여 1707년에 사액 입사되었습니다. 그 뒤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사가 주관하여 전국민의 성금을 모아 현충사를 보수하였고 제3공화국 때 대통령 박정희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현충사의 경역을 확대, 성역화하고 새로이 전시관을 설치하여 종가에 보존되어 오던 난중일기와 이순신의 유품 등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일생과 중요 회전을 그린 십경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은 그래도 능하여 난중일기, 시조 등의 뛰어난 작품을 남겼으며 특히 진중에서 읊은 시조들은 우국충정이 담긴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호는 충무이며 저서로는 이충무 공전서가 전합니다. 또 이순신을 대상으로 삼은 작품으로는 신채호의 이순신전 등이 있으며 성웅 이순신이란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되어 그의 행적과 공로를 일반에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 작품으로는 2005년 개봉한 영화 청군에서 배우 박중훈이 젊은 시절 이순신을 연기했으며 2014년 개봉한 명량에서는 배우 최문식이, 2022년 개봉한 한산, 용의 출연에서는 배우 박해일이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개봉 예정인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는 배우 김윤식이 이순신을 연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이순신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표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순신은 여러 차례의 전장에서 우수한 전술 지식과 뛰어난 지휘 능력을 발휘하여 조선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용감한 행동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장군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 역사와 전통에서 큰 자부심을 주는 주인공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영상을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